해보긴 합시다. 자, 이번에 올라서건 4회 지문이야. 서로 시작해보자. 자, 26번부터 30번 문제까지 총 5, 맞나? 그렇지. 총 5개의 문항이 세팅되어 있는 문제죠. 자, 정답률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여러분들 반응 상태가 어땠었는지 자기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26번 문제 정답률 76%, 74%. 27번 문제 정답률 44%. 그래서 오답률 베스트 6위에 들어간 녀석이 바로 27번 문제였고요. 28번 정답률 41%. 오답률, 그러니까 정답인 1번 찍은 애가 41% 정도였고 오답률 4위 나온 문제였습니다. 또 29번 문제 정답률 50%. 오답률 베스트 8위에 들어갔던 문제고요. 마지막 30번 문제 정답률 87%짜리 어휘 문제였죠. 자, 지금 선생님이 이걸 먼저 얘기해드린 이유는 문제 5개 중에 3개가 정답률이 절반 이상을 넘는 경우가 없는 그런 문제 세트였다는 거지. 그러면 어려운 질문 맞지? 어려운 질문 맞아?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들 작년 기출이라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질문들에 비교해 봤을 때 그 녀석들은 어려운 질문은 정말 미친 듯이 어려웠잖아. 막 정답률이 13%, 18% 나오는 그런 미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할만한 것도 사실이야. 어서오세요. 네. 자, 오답률 베스트에 무려 3개나 들어가는 지문의 구성이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의 문제가 독단적으로 미친듯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조절된 문제라고 생각해봤을 때 자, 선생님이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자기가 27번, 28번, 29번 문제 중에서 하나를 틀렸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거를 극복하면 나의 등급이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역추산하시면 되는 거겠지? 거꾸로 참고로 그럼 26번이랑 30번은 어떻게 되겠니? 이런 문제들은 이 문제를 맞히지 못한 상태에서 등급 상승을 논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자, 남들 틀리는 문제도 맞고 남들 맞는 문제는 당연히 맞고 이런 단계가 돼줘야 우리의 등급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사회지문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사회지문의 일반적 구성도 선생님이 한번 말씀드렸었잖아. 사회지문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특정한 사회 어떤 문제 상황 같은 것을 부여해 줄 거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설정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원리, 그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꼭 뭔가 문제, 트러블을 해결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 이 패턴 자체를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 사이에는 꼭 뭐가 껴있냐면 이론이 껴있어. 즉 A라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B라는 해결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제공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 그렇지? 그래서 보통 1단락에서 화제 제기하고 2, 3, 4 너무 멀리 갔나? 2, 3 정도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요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본격적 트러블 상황을 얘기하는 게 보통 4, 5단원 정도. 그렇지? 자,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야. 참고로 이 지문 자체도 그랬었어. 1단락에서 채권은 하면서 이제 우리 지금 경제지문이야 라고 한 선언을 해준 다음에 2단락에서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3번 단락에서 예약은 4단락 예약에서 근데 5단락 만약 타인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게 문제 상황이 되겠지. 일정한 패턴 같은 게 있어.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법률 지문이잖아. 그치? 법률 지문인데 사회 지문 중에서 법률 지문 경제 지문이나 뭐 또 다른 사회 문화 지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선생님 대부분이라고 대답을 해드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법률도 마찬가지야. 뭐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무시하고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무슨 법률 권리로 처벌해야 되는가? 이미 재판장에서 불법임을 어떤 특정한 판결이 난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상황을 준 다음에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전통적으로 나왔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선생님은 당연히 뭐부터 볼 거야? 문제부터 보겠지. 문제 먼저 보면서 예측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나름대로 중요한 단계예요. 잠깐만 얘들아. 앞에서 화면이 자꾸 흐려가지고 안 보인다. 야, 보일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안경이 지금 엉망진창이죠. 요즘 집에 가면 앵무새가 겁나게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요. 우리 앵무새는 쇠맛과 실리콘 맛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쇠와 실리콘의 조합이 여기 안경다리거든. 그러니까 완전 사랑해요. 완전 매달려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곳이거든요. 키우고 싶지 않아요. 네.
자, 아무튼 가봅시다. 26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26번. 일반적 패턴 중에 뭐? 사실 이해. 잠깐만, 여기서 선생님 독서 특강 된 사람이 없지? 자, 사실 이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그렇지? 우리가 어떤 독서 지문을 접근하든지 간에 반드시 벌어지는 일에 가까운 녀석이죠.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은 뭘 보면 좋겠어? 보통 선생님이 주어나 서술어 부분에서 서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지점들을, 변별되는 지점들을 보고 단어들을 눈에 한번 담아주기만 해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1번에 계약상의 채권은, 2번은 뭐 다른 권리도 존재한다, 3번에는 권리자는, 4번에는 급부가 이행되면, 5번에는 불법하게 침입은. 선생님은 지금 주로 뭘 읽었죠? 주어를 읽었죠. 지금 지문을 읽었더니 채권, 권리, 급부, 예약, 뭐 다음에 뭐 등의 권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 그렇죠? 하지만 이런 단어들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거 괜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확실히 도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억에 대한 이해입니다. 7번. 기억에 대한 이해는 다른 말로 추론 문제죠. 그리고 이런 추론들은 보통 답의 근거가 근처에 배치되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녀석이 포함된 단락이 어딘지를 살짝 보고 와. 기억이 지금 이 단락에 있네. 그리고 이 단락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이 어딘가 근처에 놓여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문제의 정답 반응률을 봤더니 9, 8, 44, 18, 21이었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1번 보고 아니고, 2번 보고 아니고, 3번 보고 아니고 같고, 4번에서 아니고, 5번에서 얘도 아니야? 그럼 답이 뭐지? 다시 시작해볼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보통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선택지 비율이 버라이어티해져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 28번입니다.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해서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서 정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28번은 나름대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용 문제죠. 얘들아,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28번 같은 패턴이 절대로 낯설지 않을 거야. 맞나? 한두 번 보는 거 아닌지. 지문 속에서 기억, 니은, 디귿 뭐 3개 정도를 비워주고 여기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뽑아내봐라고 하는 내용 정리 파악하는 문제인데, 보통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 축 정보가 중요해. X축과 Y축에 뭐가 배치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서 뭘 뽑아내야 되는지를 알고 지문을 읽는 거나 역시 그렇지 않은 거랑 다르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은 A라는 구간으로 묶여 있습니다. 편안해졌죠 일단?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것도 훨씬 나은 거잖아, 그지? A로 묶여 있고, 두 번째,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를 정리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지문 속에서 권리자, 예약의 상황인가 봐. 권리자가 급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급부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말하면서 지금 딱 봤더니 예약상 급부라는 게 있고 본계약상 급부라는 게 있나 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지점은 뭐였던 거지? 이 급부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예약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계약이라는 게 있구나. 문제를 보면서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도 보였으면 좋겠어. 참고로 이 글의 흐름이 이거예요. 그렇죠? 예약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예약과 본계약은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지문이기도 했던 거거든. 자, 그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넘어가 봅시다. 29번 문제를 봤더니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가 보기가 주어졌을 때 도표, 그래프가 있으면 그 축 집중해 주시고 중앙 정보에 집중해 주시면 될 텐데 이거는 그런 게 없잖아. 상황이잖아. 사례 적용 문제지. 오케이. 노란색으로 써야지. 자, 사례 적용 문제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느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문장만 대충 읽고 넘어가. 선생님은 그렇게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일과 예약을 해서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어요. 어떤 단어가 되게 신경 쓰이지 않니? 예약 상황이야. 이것도 예약 상황에서의 문제점이지. 그치?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들이 분명히 본문에 제시되어 있을 거야. 그치? 그것들을 챙기려고 노력하면 되겠구나. 아, 이 글의 핵심은 예약이란 무엇인가네.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 30번 문제. 무슨 문제? 예방의 30번 문제?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지문 다 풀고 나서 한 번만 더 어휘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논하면서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은 이거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앙케이트 조사를 해봅시다. 자,
시험지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나는 1번부터 45번까지를 순서대로 푸는 편이다. 나는 순서대로가 편하다. 대부분이네. 내리고 나는 특정한 나만의 순서가 있다는 사람도. 나만의 순서가 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명 정도. 약간 반반 정도로 갈리네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습니다. 참고로 맞다 틀리다는 없지만 선생님이 일단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선생님 이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이론 파트 설명해 드릴 때 설명해 드렸을 거야. 자신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순서를 개발하시라 라고 표현을 해볼 텐데 지금 이런 질문도 지금 갑자기 단어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독서 영역의 정답률이 많이 낮은 편이다 라고 하면 아주 단순한 명쾌하게 독서를 제일 마지막에 푸세요. 무슨 얘기?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다 맞춰놓고 어차피 풀더라도 틀릴 확률이 더 높은 거라면 뒤에 밀어놓고 나중에 푸는 게 더 훨씬 낫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는 뭐지? 맞을 수 있는 걸 완벽하게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참고로 그 맞을 수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맞는 것이 나의 기반 성적이 되는 거지. 나는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몇 등급이 나와요. 그렇지? 자, 그런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약한 순서대로 풀게 되면 보통 이런 일이 벌어져. 화작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법 풀고 문학 풀고 독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일단 대다수야. 왜냐면 문제 순서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때 남은 시간 동안 독서를 본다라고 했을 때 독서도 그냥 순서대로 냅두는 게 아니야. 내가 정답률이 더 높은 순서가 있겠지. 인문사회, 아니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그리고 융복함 중에 상대적으로 내가 그동안 풀어왔을 때 어느 쪽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편이었다라고 하면 그걸 먼저 푸는 게 훨씬 유리하겠지. 혹은 그게 아니라면 대충 눈으로 쑥 훑어봐. 내가 알만한 내용인가. 과학기술 지문은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컴퓨터 얘기가 나왔어. 오,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인문철학은 평소에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나왔어. 막 논리 나오고 이럴 것 같아. 나중에 푸는 거지. 그럼 이런 센스와 방법들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푸는 양이 많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누차 말씀드리고 있잖아. 그래서 그치? 오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런 전략을 쓸 때 이 어휘 문제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단순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면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지.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일 테니까. 그치? 지문과 독립적인 문제잖아. 근데 거꾸로 시간이 넉넉해. 그러면 문제에 집중하고 이건 나중에 한 2분 정도 시간만 할애해서 딱 비워두는 거지. 그러면 그 2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계산은 어디서 할까?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잖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뭐 뇌의 한쪽에는 지휘 통제실이 가동되어 있어야 된다. 되셨나요? 오케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수업하면서 물론 선생님의 지통실은 약간 약해 빠졌어요. 왜냐면 지통실은 욕심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수업하는 애는 따라가느라 벅차거든.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수업 구성할 때 지금 7시쯤 됐으니까 요런 걸 설명하면 8시가 되고 이렇게 설명하면 9시가 될 테니까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멈춰야겠다. 여기는 요거 좀 디테일하게 보여줘야겠다. 애들 눈치를 보니까 이건 몰라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을 하는 거거든, 머릿속으로. 그치?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아무튼 어휘 얘기 푸는 방법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측됐죠? 이 지문은 사회문화지문이며 법률지문이야. 채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예약과 그 급부라고 하는 관계도를 그려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특정한 문제 상황이 주어질 거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할 거야. 이거를 알았잖아. 지금 우리는 문제를 읽기도 전에 지문을 한 글자도 안 읽었지만, 됐지? 오케이. 자, 문제를 먼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천천히 오래 꼼꼼하게 해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빠르게 20초 정도? 너무 길어 20초도 솔직히 말하자면, 그치? 한 문제당 한 2, 3초씩 대충 하려해서 타타타타 하고 넘겨야 돼. 자, 한번 지문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채권은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정말 기본적인 얘기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독서형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거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EBS 교재가 됐든 각종 교재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배경 지식의 활성화라고 불러요. 채권이 처음 들어본 사람이면 당연히 어렵지 이거. 근데 기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채권, 뭐 계약, 그다음에 판결, 그다음에 뭐 소송, 상소, 승소, 고소, 피고인, 참고인 이런 식의 어떤 용어들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훨씬 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채권도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야. 알겠죠? 채권과의 상대적 개념이 뭐죠? 채무잖아. 채권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채무랑 세트인 걸 알고 있었으면 이게 흐름도 대충 보이는 거야, 실은. 오케이? 자, 보자. 채권이라는 건 뭐라고 정의 친절하게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자,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으로 쓰자, 권리. 그래서 채권인 거예요. 오케이? 채권이 있고, 이때 이 특정 행위라고 하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한다. 앞으로 이제 특정 행위는 급부라는 단어로 대체될 거라고 선언한 거야. 급부라고 하고, 특정 행위를 해줘야 되는 의무. 그러면 이거는 그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의무지. 그렇지? 그러면 이 의무는 뭐라고 부르는데? 채무라고 부른다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 풀기 위한 용어 정리 들어갔네요. 그쵸? 채권, 채무, 급부가 뭔지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 해줘야 되는 사람은 채무자, 해줘야 되는 내용은 급부야. 그쵸?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해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하죠. 자, 그래서 A, 급부가 이행되면 이걸 채무는 소멸되는 거야.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를 되게 어렵게 써서 잘 아냐?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행위를 했어. 그럼 더 이상 해줄 필요 없는 거잖아. 선생님이 5,000원 주면서 라면 두 개 팔아주세요. 네, 라면 여기 있습니다. 됐죠? 채권과 선생님이 지금 채권자라고 쳤을 때 라면 2개를 달라고 요구했지. 그럼 얘는 라면 2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돈 줬으니까. 채권이 발생했었고, 천천히 채권 발생, 채무 발생. 이 사람이 라면을 실제로 줬어? 그러면 앞으로 평생 동안 라면 제공해드릴게. 이게 아니잖아. 행동했잖아. 그럼 끝난 거지. 그 단계입니다.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는 소멸된다. 그리고 이때 급부라고 하는 건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내올 수 있어. 이 급부라고 하는 것의 종류도 나왔네요. 근데 이 종류가 참고로 디테일이야. 이런 게 디테일이야. 솔직히 별 내용은 아니거든 이거. 급부의 종류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재화 또는 서비스 또는 그 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실은 이 녀석이 놀랍게도 선택지에 답에 든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 이번 수능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는 뭐다? 디테일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참고로 몇 년 전만 해도 중심줄거리를 잘 잡는 사람이 위너였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중심축을 딱 잡고 이 축에서 A는 여기서 나간 거니까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거는 요랑 요 두 개의 관계야 라고 해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거 어딨게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알아두시고 자, 아무튼 첫 번째 단락 얘기를 쫙 봤고요. 1번 단락은 누가 말해도 지금부터 할 얘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배경 지식 세팅해 준 겁니다. 이 단락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겠죠. 가자.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가자. 이 권리라고 하는 건 계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법률로 정해진 요건 충족만으로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다?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해. 다시 써볼까? 일부 그런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식이야. 대부분은 권리는 계약 때문에 생성돼. 오케이? 자, 얘들아, 요 일부라는 게 뭔지 느낌이 오십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진다. 채무.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지는 거잖아. 또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도 채권이지. 됐냐? 이런 것들은 계약 안 해도 되는 거잖아.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결정되는 거잖아. 누구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고3들 학습권. 저 공부하고 싶은데요. 닥쳐줄래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주변에 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학습권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물론 이제 그게 그들의 자유권이랑 또 충돌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 근데 대부분 계약이라는 것 때문에 권리가 발생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계약 관련한 거지. 여러분들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돈이라는 재화로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은 그래서 채무가 발생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줘야 되는 의미가 생긴 거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성적을 잘 받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빡세게 수업하는데, 그렇죠? 대충 알게 뭐야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 관심도 안 가지죠. 아무튼 자, 가봅시다. 계약이란, 그렇지, 정의해야죠. 또 이번엔 계약을 정의합니다.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입니다. 오케이? 권리의 발생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일을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야, 솔직히 이게 어려워?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렇지? 계약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컵라면 5개 끓여와, 이런 거랑 잠깐 너무 뭐냐? 3개 끓여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오케이? 계약이야, 권리 발생. 계약이 성립하면 이퀄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들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이 켜지면 당연히 뭐 돼요? 효력도 인정되는 거예요. 효력도 켜지는 거야. 우리 계약합시다. 악수 딱 했어. 그럼 효력도 발생하고.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자, 그런데 계약을 다시 또 나눈 거야.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급부 자체를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나 재화나 서비스로 걸면 되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계약은 이런 식입니다. 편의점 가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계약을 하잖아. 물건 딱 주면서 돈을 주잖아.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다라고 계약을 거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자면 이걸 법률 행위로 번역을 해보자면, 오케이?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받고 여러분들의 물건을 넘겨주죠. 그렇죠? 당장 내가 필요한 물건, 당장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당장 계약으로 이루어져.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거야.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 이게 바로 뭐다? 예약이다. 그럼 뭐예요? 이건 뭐였잖아. 요것이 지금 알고 보니까 요거지. 재화나 서비스는 즉발성이야. 즉시 발동되는 성질이야.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그런 녀석들이야. 오케이? 내가 내일 학원에 갈 건데 학원에 가려면 지하철을 이용해야 돼. 만약에 지하철이 그 시간에 다닌다는 보장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지하철이 다닐 수 있도록 어떤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약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예약이 나왔습니다. 자, 그 외의 경우에는 예약을 발생시킨다. 양옆에 놓쳤어. 자, 예약이라는 건 뭐라고 말했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야.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를 예약이라고 해. 자, 그런데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돼.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의 예약이랑 이 예약은 다르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가 떴어? 기억이 떴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해야지. 자, 이제부터 27번을 풀어야겠구나. 됐죠? 자, 설명 들어갑니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주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행위. 자, 예를 들게 기차를 탑승하고 싶어 해. 그래서 탑승권을 어디 갔니? 미리 돈을 주고 미리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단다. 근데 이런 경우라는 승차권을 예약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야. 자, 이거 기억이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꾼 거야. 이거는 이걸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야. 이거 예약이 아니야. 놀랍게도요. 기차표를 예매한 건 법률적으로 예약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왜?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본계약 처음 등장했지. 이 단어 중요한 거 우린 알지. 오케이?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던 거야? 예약의 목적이야.
예약은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로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말했죠? 중요한 얘기죠. 예약의 특성은 분명히 문제에서 적용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들아, 결론적으로 예약과 본계약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스템이 이해가 돼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당장 하는 거는 당장 효과가 발휘돼. 내가 주고 제가 받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예약의 상황에서는 계약이 두 단계로 나눠지는 거야. 오케이? 처음에는 예약할 때는 본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받는 거고, 두 번째 그 시기가 도달하게 되면 진짜로 그 계약을 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참고로 이 시스템이 벌써 이해가 됐으면 박수. 선생님도 이거 좀 걸렸어. 자, 벌써 이해가 됐으면 박수인데 참고로 이 문제가 28번이고요. 그래서 뒷문단은 더 읽어야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자, 27번은 풀러가 볼 수 있을까요? 풀러가 볼까요? 27번 문제 풀러가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A를 읽었잖아. A를 읽었으니까 A에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풀러가 봅시다.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보자. 1번 기억에 대한 이해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 기차 탑승의 경우 미리 승차권을 구입하는 행위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야. 그게 아니라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계약인 거지. 그치? 이게 무슨 말인지 감 잡히시나요? 내가 그때 가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해 놓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고로 이거 기차를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도 이런 거 있잖아. 선착순 제한 이런 거 있지. 혹시 요즘 컴퓨터 부품 같은 거 관심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전히 없겠죠? 갑자기 생긴 애는 없고요. 요즘 3080 그래픽카드가 되게 인기예요. 그래픽카드랑 이런 게 있어요. 되게 겁내 비싸고 좋은 그래픽카드입니다. 30 시리즈가 있어요. 참고로 전 세계의 품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품절이에요. 근데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막 한 번에 20개 들어와. 그럼 20개를 살려고 3만 명이 달려드는 거야. 여러분들 이건 알겠네. 옛날에 그렇고 지금도 그러한 닌텐도 스위치 이런 거. 스위치 대란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지. 다들 동물의 숲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도 이 인간도 동물의 숲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프리미엄 붙여서 사잖아.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자, A 매장에서 오케이? 예약을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로는 뭘 뽑아? 추첨을 해가지고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뽑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안 했더니 사람들이 밤새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밤새 줄을 서더란 말이야. 사람 지금 9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런 개시정 시도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추첨해. 여기서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이 전부 다 사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다고 쳐보자고. 선생님이 2명만 추첨하는 거지. 기기가 2개밖에 없어서. 그럼 2개를 추첨했어. 그리고 두 번째 그 추첨에서 당첨된 2명이 실제로 구매를 하게 되겠지.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요 두 단계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스위치를 예약했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곧 실구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첫 번째 단계는 뭘 말하는 거야?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계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일에서 내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된 거잖아. 나눠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냥 다이렉트로 주고 받고가 아닌 상황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 이건 무슨 상황이라고? 아까 질문에서 나왔었지만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상황인 거잖아. 그치?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특정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해했으면 1번부터 가보자. 1번, 기차의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급부야. 급부가 뭐였지?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거야? 돈을 지불하는 게 제일 급부냐? 아니지. 기차 탑승이 급부지. 태워줘요 이건데? 그죠? 기차에 탑승하는 게 급부 아님? 그게 목표 아니었어 이거 예약에? 그죠? 2번,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한다? 너무 쉽지 않니? 야, 지금 계약한 사람이 계약 그 당일날 기차 탑승에 대한 시간에 안 나타난 건 의무를 포기한 거야? 아니죠. 권리를 포기한 거죠. 맞습니까? 땡. 세 번째,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은 미래로.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예약이라며.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계약이다. 하지만 예약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라고 했었잖아. 오케이?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은 아닌 거야. 미래에 벌어질 일을 세팅해 놓은 현재의 계약인 거지. 그쵸? 그럼 정답이 몇 번? 3번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4번 가봅니다.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더 이상 있지 마. 이게 계약이 아니야? 아이씨, 기차 탑승 이 상황은 계약입니다. 다만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에요. 계약이랬잖아. 근데 무슨 계약 없이야. 지금 계약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죠? 마지막 5번입니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참고로 5번 찍어서 틀린 사람 혹시 있음? 저 이거 5번 찍었어요. 아, 고민 좀 했구나. 이거 고민 좀 하는 적이에요. 5번 정답률, 그러니까 5번 선택률이 무려 21%예요. 그죠? 가봅시다. 4명 중에 1명? 너무했나? 5명 중에 1명 정도는 여기로 끌려갔다는 얘기지. 가볼게.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고 하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요즘 독서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또 말씀드렸었냐면 대치라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특정한 용어가 다른 말로 반복돼서 대치돼서 바뀌어서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문제에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 되게 쉽게 보일 거야. 가로쳐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라는 부분에 가로를 쳐보세요. 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그치? 자, 그리고 선생님이 칠판 다시 봐봐.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가 뭐라고 했었지 아까? 예약이랬지? 됐어? 예약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차 탑승은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예약이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이건 뭐냐면 기차 탑승이라고 하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은 예약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잖아.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답이 아니지 그럼. 답을 찾는 요령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묶음 안에서 우리는 답을 다 근거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되셨나요? 선생님 저는 5번이 아니라 딴 거 선택했는데 혹시 딴 거 있음? 4번 혹시 4번 있음? 4번 4번은 나름대로 18%. 4번도 나름대로 18%인데 이거는 그냥 혼돈의 카오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막 계약, 예약, 미리 발생, 막 권리 발생 이러니까 헷갈리죠. 근데 선생님이 한 일은 딱 3가지 정도밖에 없었지. 예약의 정의, 기차 탑승의 상황 파악, 그리고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지 정의. 그래서 요 단어 안에서 문제가 다 놀았잖아, 컨텐츠가. 그치? 더 너무 멀리 갈 필요도 없었고요. 근거가 다 잡혀있는 거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A까지 읽었고 이제 2단락이 남았습니다. 1, 2, 3단락, 잠깐만, 3단락이 A부터 했죠? 이제 4, 5단락을 읽으면서 나머지 정리를 하면 될 텐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권하는 팁 하나. 다음 단락을 읽기 시작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 봐봐.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 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상대로 문제점 얘기를 시작했지. 그러면 단락이 끊어졌다는 뜻이잖아. 그치? 뭐라고? 이게 3번째가 아니라고? 엄마? 나머지 다 안 읽었구나. 미쳤나봐. 이게 2단락이 아니라 3단락이었구나. 미안. 3단락이 이거였구나. 아, 마음으로는 이미 다음 단락 끝나있어요. 자, 3단락을 빼먹었네. 고마워요. 3단락을 빼먹었거든. 자, 그렇지. 28번 문제를 풀고 넘어갔어야지.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3단락 얘기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이 예약이라고 하는 걸 아까 파란 펜으로, 아니 빨간 펜으로 썼지 이거는. 계약하고 예약은 달라? 그치? 이미 선언했어? 계약하고 예약은 다른 거야? 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2 종류가 있는데요. 편의상 이걸 A라고 부르자. A.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라는 게 있대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쫄지마. 천천히 가. 채권이 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는 예약이 있어. 그래 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인 건가 봐. 그지? 가볼까?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거야. 자, 여기서 설명합니다. 요 경우에 있어서 급부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의 급부의 정체는 다시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자, 본계약을 성립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는 게 급부래.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까 기차임의 상황을 하나 생각해볼까?
기차예매 상황에서 예약자가 자, 저 2월 13일 날 마산리라고 하는 기차표 예약할 거예요. 한 다음 예약을 했고요. 그 다음날 그 당일에 나타나서 주세요 했어요. 예약도 했고 주세요라는 행위도 했으면 지금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승낙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은. 네 드릴게요. 됐죠? 이게 불합니다.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자 이거 뭐예요?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 예시가 나왔다는 얘기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28번 문제도 이 A의 상황에 사례까지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했었지. 예시를 왜 주는 거야? 예시를 주는 이유는요. 여기서 문제 내고 싶은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예시가 등장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고요. 예시하면서 급식업체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 이해해보자. 회사의 급식업체에 공모를 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서초종로학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여기저기 들었겠죠? 자, 그 중에 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통지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예약이 성립된 거야. 그리고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 계약을 체결을 요청하면 바로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지는 거지. 이 의무가 뭐예요? 급부였네? 이게 바로 뭐였던 거야? 예약이었던 거야. 무슨 상황인지 이해됐나요? 너무 한 번에 풀어서 안 했나? 급식업체의 상황의 경우에는 먼저 이걸 편의상 A단계라고 부를게. A단계에서는 선정 공모를 하지. 그래서 얘가 응찰을 해서 그 결과 얘가 당선이 됐어요. 오케이? 당선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네. 선출됐다. 그냥 선정된 거야. 그래서 응찰해서 실제로 여기가 선정이 됐어. 그러면 이때의 급부는 뭐라고 했었지? 그 본 계약 성립 요구를 승낙하는 것이라고 했었잖아. 선정된 업체에서는 뭘 가지게 된 거야? 급부를 가지게 된 거야. 됐죠?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실제로 본 계약을 지금 이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실제로 업체에서는 돈을 주고 아니 뭐냐 선정된 대상에서는 업체 돈을 주고 선정된 업체에서는 식사를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 이게 바로 뭐의 내용이었던 거야? 본 계약의 내용이지. 그리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예약은 그 본 계약을 발생시키기 위한 계약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28번 푼 겁니다 지금요. 오케이? 일단 우리 잠시 킵해놓다가 다른 거 푸도록 하자.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야. 자, B 이런 것도 있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사례에서 차이가 나는 단어는 한쪽은 채권을 발생시키라고 하나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다지 두 개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약 완결권이라는 건 뭔데?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본 계약이 성립돼. 의사 표시 상황입니다. 굳이 말 안 해도 거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증명된 것들 그런 것들이지. 여기 예문도 그렇게 돼 있을걸? 봐봐. 가족 행사를 위해서 식당을 예약했어요. 우리 아버지 팔순잔치를 해보고 싶어요. 한 30명 정도 모일 텐데 예약해 줄래요? 예약했습니다. 그러면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구체적으로 자, 저 도착했으니 예약 완료권이 발동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존재하면 하러 온 거잖아 당연히. 그거 하러 온 거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본계약이 성립된 거라서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식사 제공이라고 하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 거죠. 되셨나요? 자, 말이 좀 그 법률 용어로 등장을 해서 조금 꼬여있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 셈이기도 해요. 그죠? 용어 싸움으로 변질시켰으니까 나만 더운 거 아니지? 아, 더운데? 잠깐만. 추우면 바로 나가고 심지어 안 되죠? 어머? 이따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군. 어머, 사오셨어요? 다시 뽑으면 되긴 하는데.
더워. 자, 가자. A 달락 읽었으니까 28번 풀러가 봅시다. 자, 참고로 이번 시험 전체에서 오답률 1위가 뭐였냐면 문법이었지. 11번. 그 다음에 오답률 2위가 문법이었습니다. 14번이었나? 13번이었나? 그러면 이 녀석이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들에서 베스트 오답 문제잖아. 참고로 오답률 3위가 어디 있냐면 저 뒤쪽에 있는 과학 지문에 있어요. 아니 기술 지문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말씀드렸잖아. 이번 수능의 특징이 뭐냐면 최고 난이도 독서 문제의 어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부담을 좀 느껴서 난도를 살짝 조절한 거라는 겁니다. 조절한 거 맞아요.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해서 추면 말해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예약상 권리는 뭐야? 예약한 사람입니다. 돈을 지불한 사람이겠죠? 자, 그래서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지어보래. 그러면서 구분에 예약상 급부와 본계약상 급부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게 이제 뭔지 이해한 상태이죠? 앞에 있는 예약상 급부라고 하는 건 예약했을 때 해야 되는 행동이고 본계약상 급부는 그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됐고, 두 번째,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과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을 둘을 또 나눠놨잖아. 각각의 상황에서 급부가 뭔지 설명 다 했고 어떻게 발동되는지 설명 다 돼 있었잖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랬잖아. 그러면 급부 급식 계약 업체를 사용해보자고. 급식 계약 업체가 예약상 급부상에서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뭐였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뭐였지? 급부가 뭐였어? 본 계약의 성립을 요구하는 행위에서 승낙을 말한다고 했었잖아. 그쵸? 승낙이라며. 그러면 기억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승낙이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답은 1, 2, 3 중에 하나야. 정답률 알려줄게. 41%, 24%, 22%야. 그치? 이 승낙조차 못 맞췄다면 지금 큰일 나신 겁니다. 상위 85%에 못 들어간 거니까요. 그쵸? 자, 승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승낙에 대해서 대비해서 어디부터 볼까? 보자. 잠깐만, 예약상 급부부터 먼저 볼까? 그래, 예약상 급부부터 먼저, 오른쪽 라인부터 먼저 봅시다. 니은 먼저.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경우에는 급부가 승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에서는 그 급부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지? 의사표시만으로 해결된다고 했었지. 실제로 거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딱히 뭘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에 뭐가 나오는 거야? 없음이 나오는 거야. 굳이 계약을 하지 않아도 제가 계약하겠습니다라고 전에 말했으니까 당연히 계약해야 되는 거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없음 나와야 된다. 1, 2번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자, 이번에 본계약과 쌍급부를 가볼게요. 그래서 본계약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요거잖아. 본의 사례에서 얘기했었지. 실제 본계약은 뭐였다? 실제 본계약은 뭐였다? 아니, 급식업체잖아. 내가 돈 줄 테니까 급식을 제공해다오. 그치?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오른쪽이라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그 예약은 뭐였던 거야? 급식 대금 지금이지 뭐. 돈을 줘야지 급식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님. 되셨나요? 정답 몇 번? 1번이요. 이해되셨나요? 고려서 1번이다. 정리하시고 고생하셨어요. 자, 자연스럽게 27번 문제 해결됐고요. 28번 문제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4단락으로 5단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4, 5단락을 얘기하려고 시작했다고 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었지. 오케이? 그러면 이건 딴 얘기라는 얘기고 이럴 때 권장하는 행동 뭐? 일치불치 문제를 한번 지우고 와라. 그럼 좀 편안해지는 거지. 자, 26번 가볼게. 혹시 지울 수 있는 게 뭐건지 모르겠는 거야. 보겠다는 거야. 자, 봅시다. 1번. 계약상의 채권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거야. 채권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효력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였지. 그렇죠? 1번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2단락에서 딱히 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2번.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권리 외에도 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있어. 봐봐, 아까 말씀드렸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소해 보이는 부분인데 선택지에 분명히 뿅 하고 등장했더라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요즘 디테일 싸움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치? 자, 요 부분에서 그 외로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지금 이번 선택지도 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3번. 예약상 권리자는 본 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조금 얘를 따져봐야 될 거야. 예약상 권리자, 내가 권리자야. 예를 들어 이제 급식 업체라든가 내가 기차표를 예매한 사람입니다. 됐죠? 예약한 사람이에요. 권리자는 내 권리자야.
본 계약상의 권리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있지요. 첫 번째, 돈을 안 내면 안 되는 거고, 돈을 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 해당 장소에 나타나면 실행해야 되는 거고, 나타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는 거잖아. 즉, 결론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어? 예약상 권리자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조금 추론해야 되는 문제였죠? 자,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가 소멸된다라고 그냥 대놓고 써놨잖아 이거. 그지? 되셨죠? 문제할 필요 없지? 놀랍게도 5번이 답일 거야. 참고로 근데 5번에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단어는 처음 보지. 그럼 지금 못 푸는 거잖아. 그러면 5번이 답일 것 같다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머지 읽으면 되는 거죠. 그치? 거의 세 문제가 풀린 셈입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거든? 보기 적용 문제가 하나 남았었잖아. 그 보기를 잘 적용시킬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나라 읽어봅시다. 됐죠? 가보자. 자, 4단락입니다. 예약상의 급부나 본 계약상의 급부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4단락을 읽으면서 혹시 앞에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가 뭔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아주 정말 친절한 거예요. 난이도 조절했다니까 지금 이거 거의 사족에 가까워. 이 문장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를 하라? 예약상의 급부이거나 본 계약상의 급부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상황을 나누어서 이해한 거라고 설명한 거야 지금.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거라고 잘 알려준 거야. 참고로 우리는 답도 알지. 예약상의 급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었지? 승낙. 본 계약상의 급부라고 하는 것은 대금 지급. 이거 알고 있잖아. 그치?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약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예요? 뭐가 문제인 거야?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하는 거겠지? 내가 민호한테 야, 너 이 볼펜 예쁘다. 나 3만원 줄 테니까 내일 팔아 나한테. 그 풀세트 있을 거 아니야. 다 그 3만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3만원 줬어. 내일이 됐어. 근데 민호가 못 본 척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게 이제 문제 상황인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자.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야. 그 예약의 유형이 뭐였었지? 요것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래. 가볼게.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야. 자, 보자. 파란펜으로 써볼게. 일반적 상황에서 채무자, 누군지 알지? 의무를 지닌 자, 돈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져. 이퀄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다. 근데 조건이 하나 달리지 않았음? 조건이 하나 달렸잖아. 뭐가 달려있었어?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한이라고 썼지.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어 보자. 채무자가 참고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경우라면 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거를 못한다면 그때 이런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대요. 그죠? 이런 거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겠지. 이런 걸 거야. 선생님이 팔려고 했는데 얘가 가만히 돈을 받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깝긴 아깝지만 그래 어쩔 수 없다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잘 보관을 하고 내일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집 고양이가 가스 배출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집에 불이 났어. 싹 탔어. 젠장. 오케이? 그래서 고양이의 실수로 인한 방화 사건이 벌어져서 구할 수 없었다는 게 증명됐으면 미안해. 다 탔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죠?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증명할 수 없었다면 우리 집 전 판사님 고양이가 그랬어요. 맞아. 이러면 어떻게 된다? 네가 불어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지. 어떻게 된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채권자의 손해는 돈으로 물어야 되는 것이므로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요게 다시 뭘로 변환?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 요걸로 바뀐대요. 단계 잘 보이시죠? 오케이. 일반적으로는 채무 불이익의 책임을 지게 되고 그래서 손해배상 채무를 얻게 돼. 자, 만약 그런데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자 5번 단락 있던데. if 타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즉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타인인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대.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이면 이퀄 파란 펜 해당 타인에게도 혹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됐고,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짓대.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그 채무는 뭐가 되는 거야? 손해배상 채무라고 바로 바꿔서 설명해도 괜찮겠니? 오케이? 돈으로 배상하는 거.